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OT 쪽에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노조미 네트워크스의 박지용입니다. 네. 오늘 진짜 세미나 오기 어려운 날씨죠. 버스도 안 다니고 비도 오고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T 보안이라는 의미는 IT 보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OT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의 약자고요. IT는 아시다시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공장 지역,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산업 설비에 대한 보안이라고,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OT 보안의 의미와 필요성, 그다음에 마켓 동향, 그다음에 OT 보안 관련 규제 동향, 그다음 제조 분야에 대한 OT 보안의 필요성, 그다음에 저희 솔루션 간단히 말씀드리고 산업별로 어떻게 OT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보안의 의미와 차별성입니다. 이 예제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해킹 사고입니다. 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해커들은 저 카지노에 있는 어항에 있는 온도 센서, 저 온도가 스마트 센서였거든요. 저런 IoT 센서를 통해서 카지노의 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카지노를 마비시켰던 사건입니다. 이제 최근에 IoT 센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CCTV에 대한 해킹 사건입니다. 이건 테슬라 등등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CCTV에서 일어난 거고요. CCTV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커들은 이 CCTV를 하나의 접점으로 생각해서 본사의 네트워크로 침입을 해서 어떤 생산 라인을 마비시키거나 또는 CCTV로 불법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이런 해킹 사건들은 한국에서도 있었죠.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 사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 있는 카메라나 제 노트북이나 카메라는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T 보안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요약한 2분짜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공급망이 마비되어 미대륙 남동부에 일주일 이상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주유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 해커는 업무 영역에서부터 OT 영역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압력 센서, 밸브, 펌프, 모터 등의 설비를 제어하는 명령어까지 장악했습니다. 에어갭이라 불리는 중간망은 너무도 쉽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의 트렌드는 랜섬웨어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2020년엔 전통적으로 침해 사고가 잦은 IT 분야를 제치고 공장 설비 기반 제조업이 전체 발생 건수 1위에 올랐습니다. IT 분야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매출 규모도 큰 제조업은 해커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해킹은 석유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가 난 지 불과 3주 뒤 연매출 58조의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해커에게 비트코인 122억을 지불하고 나서야 라인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생산 설비의 IoT 도입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피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OT 보안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공장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는 불가능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위시한 IT와 OT의 접점은 오히려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망 분리와 폐쇄망 정책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잠복하거나 우회하여 망 분리를 무력화시키고 OT 영역으로 진입하는 수법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 포인트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자산을 한 번에 파악하고 복잡하고 다양화된 자산 간 연결성을 통제하고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OT 보안 체계가 필요합니다. OT 보안의 확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산과 네트워크의 가시화입니다. 보호해야 할 자산과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위험을 탐지하고 관제를 통합해야 합니다.
예, 짧게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듯이 OT 보안에 대한 공격은 지금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장표는 보시면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 4.0이나 뭐 IoT다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사물과 사물이 통신을 하고 또는 사물과 사람들이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경제 환경이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해커의 입장에서 돌려보면 해커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접점이 생기는 것은 해커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미 솔루션이 처음에 이제 주로 비즈니스를 했던 곳이 10년 전쯤 되고요. OT 보안 쪽에서는 저희가 최초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파워나 발전소, 뭐 유틸리티 쪽, 그다음에 철도 이런 설비들이 큰 데를 주로 이제 처음에 시장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해커들이 한번 들어왔을 때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산업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2023년 현재로 와서는 거의 산업의 영역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IoT가 확대되면서 해커들의 공격이 산업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마켓 동향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OT 보안만이라는 키워드만 쳐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많은 해킹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상 북한이나 중국에서부터의 해킹이 상당히 많고요. 뭐 이런 나라들은 뭐 나라 가리지 않고 지금 해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도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나 이런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잘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작년에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위기를 지금 인식을 하고 좀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크레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60% 이상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킹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이 예전과 같이 IT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OT 쪽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IT 쪽은 들어가 봤자 백신이나 방어막이 잘 되어 있고 2중, 3중의 백업 정책이나 스토리지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장 영역, OT 영역으로 다이렉트하게 바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 자료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OT 보안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2자릿수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산업 시스템에서 IT와 OT, 그러니까 전통적인 IT 영역과 공장 산업 설비들의 영역이 통합되면서 통합적인 보안 관점이 필요하게 됐고요. 사이버 공격이 이제 OT에 대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킹이 일어나는 산업들을 보면은 에너지나 발전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의 변화가 보면은 계속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 OT 보안 솔루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예전에 잠깐 있었던 가트너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OT 보안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 조사 자료입니다. 2021년 자료인데요. 가트너 자료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 갭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보다 한국 시장이 한 3년 정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을 대입해보면 딱 지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트너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도 OT 보안 시장, 솔루션 시장이 5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익숙하시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신기술이 도입해서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주류화되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 저 끝에 있는 이 플래토 단계가 주류화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요. 보통 제품이 처음에 2단계에서 나와서 시장에서 많은 집중을 받아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집중도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선별 작업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품이 좀 빠지는 단계가 오고요. 그래서 거품이 빠지고 없어지는 기술도 많고 살아남은 기술들은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점진적으로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럼 OT 보안 기술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봤을 때 이쪽에 있습니다. 심이나 이런 기술들은 이미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요. OT 보안은 이 정도 있고 가트너에서 봤을 때 향후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보편적인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인식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이제 고객분이나 이런 보안 담당자들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또 보안 담당자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뭐 조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를 좀 뽑아와 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안 담당자들은 전략을 짤 때 주로 IT 보안 위주로 짰습니다. 뭐 백신을 하든 공장 보안을 하든 IT 보안 위주로 짰는데 앞으로는 IT와 OT를 아우르는 통합 보안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IT 보안 담당자들이 IT와 공장 쪽의 보안 담당자들과 같이 조직까지 만들어서 통합 보안 전략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IT와 OT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하나 드리면, 노조미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시작할 때 IT 쪽에 갔죠. IT 쪽에 가서 솔루션 소개를 하고 필요성을 얘기하면 이거는 공장 쪽에서 봐야 되는 솔루션이야 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이거는 IT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 IT와 공장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통합적인 보안 전략을 짜기 위해서 아예 조직과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T 쪽은 그래도 고객들이 자신들의 영역이나 성능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쪽으로 가보면 공장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설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뭐 지멘스나 슈나이더, 하니웰, 요코가 많은 장비들이 있고요. 공장에는 저런 장비들이 한 벤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벤더들의 장비들이 요소에서 계속 제어하고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장비들이 어떤 통신을 하고 있고 어떤 보안 취약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미 시장에는 여러 OT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솔루션들을 살펴보고 어떤 제품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약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안 뉴스에서도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글자가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저로서도 굉장히 흥미있는 설문조사였고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귀사는 OT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한 28%가 역시나 IT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 정도는 IT 담당 인력이 OT 보안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OT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예 없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밑에 21%, 제 생각에는 더 될 거예요. 아마 30% 이상일 텐데 아예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OT 보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나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보안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은 OT 보안 사고, 공장 쪽에서 일어난 랜섬웨어나 이런 사이버 보안 사고가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보면 외부 원격망 침투를 통한 악성 코드 감염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공장은 폐쇄망이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뒤에서도 여러 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의 설비들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아직도 USB를 꽂거나 정비사에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해서 설비들을 진단하고 점검합니다. 그럴 때 랜섬웨어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한국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관리자의 실수나 조작 미흡 또는 아예 어떤 패스워드 관리 미숙 이런 쪽으로도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쪽 우상단에 대한 질문은 귀사는 OT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뭐 거의 100%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필요성은 다들 이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내 도입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아직은 하고 있고요. 검토 중이고 뭐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60%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사는 OT 현장 설비의 최신 OS 등 패치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이제 없다. 뭐 일부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답변이 나오냐면 적어도 굉장히 예상됐던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공장의 설비들은 가용성 때문에 쉼 없이 돌아갑니다. 공장을 셧다운 시키고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된 장비들이 아직까지도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위에 올라간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 오래된 OS 버전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해커가 뚫고 들어가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산업 보안 규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동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부터 굉장히 산업 영역 쪽의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OT 보안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즉각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겠다. 기업 피해를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랜섬웨어 비용 내야죠. 나라에 벌금 내야죠. 주식 떨어지죠. 굉장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미 앞서서 OT 보안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OT 보안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의 NIS2 규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유럽의 보안 규제입니다. 사이버 보안 규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2024년 10월까지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요건을 갖춰라.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위협 분석 및 보안 정책, 뭐 예방 탐지 대응 등 사고 처리 프로세스, 그다음 비즈니스 연속성 및 위기 관리 능력, 공급망 보안,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등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그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만 유로 또는 전체 글로벌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매기겠다.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 벌금이고요. 사실 이건 유럽에 있는 국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 비즈니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될 항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비즈니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이유로 OT 보안 도입에 대한 문의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OT 보안 시장이 굉장히 활황이거든요. 그 이면에는 작년부터 일본 정부도 OT 보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혼다 자동차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마비된 적이 있고 나고야 항구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항만 물류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거를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이런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준비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좀 뒤처진 상태고요. 하지만 일부 산업들, 즉 그 주요 사회 인프라, 뭐 전력 발전이나 항만, 뭐 철강 쪽에 대해서는 오일앤가스 이런 쪽에서는 정부도 조금 보안 감사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고 올해부터 아마 전력 발전 쪽 먼저 아마 그 OT 보안 감사를 좀 시작할 거고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제조 산업에 대한 OT 보안 필요성 및 대처방을 좀 말씀드릴게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조 산업의 보안 위협은 증가되고 있다. 왜냐? 인더스트리 4.0 모든 공장 설비들이 이제는 자동화가 되면서 뭐 예전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든 장비들이 이제 무인화되면서 원격에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편해졌죠. 하지만 그만큼 해커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와서 공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IoT 기술이 증가될수록 보안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OT 공장망이 더 이상 예전처럼 폐쇄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다 뚫려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가 어느 정도 심하냐?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해봤을 때 제조업이 작년에 2번째로 많은 보안을 사이버 공격을 당했던 산업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가속화될수록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같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래된 공장의 설비들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에서 오는 보안 취약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노조미 네트워크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OT 기준에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 봤더니 제조업이 다른 모든 산업에 압도할 정도로 사이버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제조 쪽에 많고 또 하나 어느 나라에서 그럼 사이버 공격이 많이 일어날 것인가 봤을 때 중국, 미국, 놀랍게도 한국이 3위입니다. 3위. 그만큼 한국도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고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뭐 금품을 위한 사이버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런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이 싸우면서 이런 사이버 전쟁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OT에 대해서는 어떤 위협들이 있는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글로벌 조사를 해봤을 때 여기 있는 8가지 정도의 OT 보안 행위들이, OT에 대한 공격 행위들이 있습니다. USB 연결도 있고, 네트워크 방화벽이 있더라고 해도 언젠가는 열리게 돼 있고요. 그 열린 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허가되지 않는 통신을 함으로써 취약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저희가 POC를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POC를 해보면 고객들이 모르는 설비가 모르는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외부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도 좀 놀라고요. 또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장비가 외부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선박의 배 위에 올려서도 POC를 해봤고요. 그럼 배가 이제 공해 사고로 나가서 선원들이 위성 통신을 합니다. 위성 통신을 하면서 다크 웹에 접속해서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받는 경우도 발견이 됐고요. 모 병원 POC에서는 병원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잠재된 랜섬웨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랜섬웨어들은 요새는 최대 잠복기 한 2년 정도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공장 설비에 전체적으로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리고,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최신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도. 최근에 그 모의 해킹을 보면은 이태리의 기술자들이 위성에 접속해서 저궤도 위성을 해킹해서 찍으면 안 되는 부분을 촬영해서 그들의 랩탑으로 다운받는 데까지 시연한 게 성공이 됐고요. 이제는 공장에다가 또는 원자력 발전소 위에 드론을 띄워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이 이 정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폐쇄적이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 기법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그 기법들도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요. 랜섬웨어 산업도 굉장히 큽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모든 규모를 합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정도고요. 랜섬웨어를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모금책 여러 가지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쪽도. 그래서 제조업 쪽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감지하고 대응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공장에 대한 자산들에 대한 설비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많은 설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설비들이 지금 어떤 통신을 하고 있고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 IT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장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볼 수 있어야 그러면 어떤 취약점이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감지하고 대응해야 된다. 사실 이게 모든 OT 보안 솔루션이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조미 쪽에서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제조업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자산 및 위협 인텔리전스 툴 또는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자산이라는 건 공장에 있는 설비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검증된 액세스 관리가 있어야 된다. 공장의 설비들은 좀 더 타이트한 권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상을 좀 봤을 때. 그리고 VPN 기술의 최신 패치를 적용해야 된다. VPN을 통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최신 패치를 못하는 경우가 공장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피싱, 보이스 피싱이나 심 스와핑에 대한 취약하지 않은 다단계 인증을 사용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이메일이나 또는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감염시킨다든지 해서 결국은 그 감염된 내용이 공장까지 갈 수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패스워드 변경 관리, 저희가 공장의 설비들을 들어가 보면은 처음 세팅된 패스워드를 20년, 30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 변경 관리가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에 대한 OT 영역에 대한 보안 의식을 좀 높여야 된다. 이거는 비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희는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주요 발전사, 병원, 제약사 이런 쪽에서도 한국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올해부터 저희가 문의를 좀 많이 받고 있어서 OT 보안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 마켓쉐어를 보면
오일앤가스 쪽은 글로벌의 45%, 제약 쪽은 70%, 광산 쪽에서는 60%, 발전 전력 발전 이런 쪽에서는 5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가 있듯이 이제는 산업 영역에 구분이 없이 OT 보안을 많이들 도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유명한 프로스트 레이더죠. 여기서 보시면 혁신과 성장성을 가지고 업체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노조미가 최우상단에 있는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가트너 피어 인사이트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실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노조미는 4년 연속으로 별 5개 최고 등급을 계속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OT 보안 솔루션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고 탐지하고 통합한다. 공장 내 설비 자산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취약점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IT와 OT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장에 있는 설비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통신 프로토콜을 씁니다. 지멘스 거 다르고 요코가와 하니웰 다 각각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객들은 이런 설비들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보안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OT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각 산업별로 OT 보안 솔루션 적용 분야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들이 이런 쪽이죠. 전력 발전, 송배전 이런 설비들은 점차 무인화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보안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오일앤가스도 마찬가지고 광산 및 자원 이건 우리나라에는 좀 해당이 없지만 자원이 많은 호주나 브라질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조는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들 지금 가장 크게 OT 보안을 검토하는 산업 분야고요. 제약 쪽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약을 제조하는 곳도 굉장히 글로벌로 규제가 강합니다. 보안 규제가 강해서 많은 제약 업체들이 OT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도 최근에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산 장비들이 병원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프로토콜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해커들이 공격해서 금품을 요구하기가 좋은 산업이죠. 이쪽도 OT 보안을 도입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병원도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송 및 물류 이쪽도 최근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유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도 보면 물류센터에 가면 많은 소프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한번 멈추면 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고요. 거기서도 해커들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빌딩 자동화 시스템, 금융기관의 건물 자체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해킹도 요새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항만 선박이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는 OT 보안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입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도 항만에도 이제 OT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인프라이고. 스마트 시티는 앞에 말씀드린 거에 어떤 종합 선물 세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이거를 사이버 보안 언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미래는 보안을 잘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